대한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찬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머지않아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더 많은 9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3년간 실제로 시험해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새로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기존 수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실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올해 75세이신데요. 매달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러 가셨는데 웬걸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떨어지셨어요. 그 아들은 자기 가족 생활비도 빠듯한데 말이죠. 게다가 20년 전에 남편이 남긴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이유도 추가됐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약값도 못 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론 괜찮다고 하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런 분이 김영순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다고 해요. 현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드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부족.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자녀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쁜데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 재산 기준의 경직성. 30년, 40년 전에 산 집이 지금은 낡아서 살기도 팔기도 어려워도 서류상 재산으로 계산돼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쓸모없는 재산인데도 말이에요. 세 번째, 너무 복잡한 신청 절차. 필수 서류만 3가지인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10여 가지가 더 있어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부양의무자 소득증명서 등등. 어르신들이 이걸 다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게다가 심사 기간도 한두 달씩 걸립니다. 네 번째,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총 생활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해서 10만 원 벌면 지원금이 10만 원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해봤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 깊죠? 강을 건널 때 디딤돌을 밟고 건너듯이 어려운 생활에서 안정적인 생활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실제로 이 제도를 시험해봤어요.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라면 오직 소득만 봅니다. 자녀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아요. 주로 이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가만 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공정한지 아시겠죠?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3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기초생활수급은 76만 원 이하였으니까 무려 127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거죠. 지원 금액도 더 많아졌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94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생계급여보다 약 20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3년간 실제로 시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참여자 중 31%가 근로소득이 늘어났어요.
8.6%는 아예 수급에서 벗어나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훨씬 높은 자립률을 보여줬어요. 실제 참여자 68세의 이수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일하면 지원금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서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생활도 더 나아졌고 뭔가 희망이 생겼네요. 디딤돌 소득의 구체적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 정말 간편한 신청. 재산 기준이 단순해요. 총 3억 2,600만 원 이하면 되고 복잡한 소득 환산 계산이 없어요. 부양 의무자 조사도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 일할수록 더 유리해져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소득이 생겨도 지원금이 갑자기 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철수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33만 원만 받고 있고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기초생활수급제의 방식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을 제외하는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천 원에서 소득인 기초연금 33만 원을 제외한 43만 5천 원을 제공받는 것이지요. 만약 경비 일을 시작해서 월 20만 원을 추가로 번다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천 원에서 기초연금 33만 원과 경비 월급 20만 원을 제외한 23만 5천 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만 원을 일해서 벌었는데 총 생활비는 똑같습니다. 일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딤돌 소득 계산 방식은 203만 원에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경비 일을 하기 전엔 203만 원에서 기초연금인 3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8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인 33만 원을 더하면 월 생활비는 118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제보다 41만 원이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경비 일을 시작해서 월 2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초연금 33만 원과 경비 월급 20만 원이 더해져서 월 53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203만 원에서 5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7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의 월 소득액인 53만 원을 더하면 128만 원입니다. 경비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만 원이 더 많은 생활비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존 제도는 이래도 생활비에 변화가 없어서 일할 필요성이나 의욕이 생기지 못하는 반면 디딤돌 소득은 일할수록 생활비가 더 높아짐에 따라 근로의욕도 생기고 삶이 더 나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디딤돌 소득의 핵심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아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재산 때문에 못 받던 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전환.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디딤돌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새로 신청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디딤돌 소득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할 경우 약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65% 모델도 594만 가구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겠죠. 현재 정부에서는 이 65% 모델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런 큰 제도 변화는 국회와 정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복잡해서 언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 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디딤돌 소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서울복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 연계할 경우 복지제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려되는 점들도 있어요. 소득은 적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 부채가 많은 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복지로 앱으로 내 소득 수준 확인해보기. 2. 현재 기초생활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이라도 신청하기. 3. 주변 어려운 분들께 이 정보 공유하기. 4. 지역 국회의원에게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지지 의견 전달하기.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가짜 정보나 사기에 속지 마세요. 디딤돌 소득이 올해 당장 전국에서 시행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이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시작된 좋은 제도들이 전국으로 퍼진 사례가 많아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무상급식, 청년수당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디딤돌 소득도 충분히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는 서울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확대는 연구와 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일할수록 더 유리하게. 이것이 바로 디딤돌 소득의 핵심입니다. 정보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